봅시다. 페이지 수로는 55페이지. 아까 쌤이 그 얘기 했었죠. 이제 원자를 발견한 사람들이 첫 번째 톰슨의 전자 발견, 그 다음에 러더퍼드의 원자 핵 발견,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발견한 다음에 보호라는 사람이 튀어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55페이지에 보시면 제목은 아래쪽에 보호의 자 아까 보호가 내가 뭘 발견했다고 했냐? 전자 껍질 발견, 전자 껍질 그쵸? 전자 껍질 자 발견된 내용 이 원리 설명할 건데 이것만 좀 기억하자. 대부분 이제 기본 내용은 많지만 보호는 수소만 가지고 해서 수소 그렇지? 그래서 이 확실하게 다 들어맞는 거는 수소만 된다는 거야. 자 그럼 이겁니다. 수소만 요 내용이 된다는 거 절대 까먹지 말고. 그래서 보호는 그래서 이 스승들의 이제 이론 가지고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연찮게 뭘 발견했냐면 전자 껍질을 발견을 했대.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자 원자 핵이 이렇게 자 있다라고 칩시다. 그 원자 핵 주변에 전자 껍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삐뚤해? 아이 몰라 진짜. 자 전자 껍질이 이렇게 자 있다라고 해 봅시다. 4개 하죠, 4개. 4개. 3개 되나? 4개. 하나 더 볼게. 자, 그럼 우리 또 알다시피 전자 껍질은 몇 개까지 있다라고 혹시 배웠냐? 안 배웠어? 오케이. 자, 7개까지. 그래서 수소는 전자가 하나잖아.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전자 하나가 이렇게 있단 말이지. 그래서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껍질에 전자가 있는 형태가 이게 바로 그 수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얘가 다른 데로 옮겨갈 수는 없나? 있어. 그래서 얘를 내가 여기로 옮겨줄 수도 있고요, 여기로 옮겨줄 수도 있고요, 다른 데로 옮겨줄 수도 있고, 다시 내가 내려올 수도 하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일단은 가장 그 가까운 쪽에서 안정적인 상황으로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바닥 상태라고 부를 거야. 뭐라고 부른다고? 바닥 상태. 그 다음에 전자를 딴 데로 옮겨주는 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전이라고 불러. 그래서 만약에 전자가 여기 말고 다른 데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들뜬 상태라고 부를 거예요. 들뜬 상태. 상황 이해됐죠? 그래서 자 전자가 가장 가까운 쪽에 있을 때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을 때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부르고 전이 시켜놓은 상태를 우리가 들뜬 상태라고 부른다. 그래서 껍질도 이름이 있어.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이니까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이렇게 쓰면 되는데 이 과학자들이 멋있게 하기 위해서 얘를 N은 1, N은 2, N은 3, N은 4 이런 식으로 이름을 좀 붙여놨습니다. 그럼 N이 뭡니까? N의 의미가 뭔데요? 우리 또 한 번 더 배우겠지만 얘를 주양자수라고 부를 거야. 주양자수. 이제 이름이 주양자수. 근데 이렇게만 썼어. 쓰다 보니까 조금 귀찮네. 그래서 아예 애칭도 하나 정해줍니다. 첫 번째 껍질을 우리가 K 껍질이라고 부를 거고요. 두 번째 껍질을 L 껍질이라고 부를 거고, 느낌상 세 번째 뭘까? K, L, M. 세 번째는 M 껍질. 오케이? 네 번째 껍질 뭘까? 그냥 알파벳 쓰기. 알파벳 아니면 알파벳 순위 나눠서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주양자수 1, 주양자수 2, 주양자수 3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 다음 해보세요. 기본적으로 원자 핵하고 전자는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어요. 그럼 내가 다른 데로 전이를 시키려면 일종의 위치 에너지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내가 얘를 들어서 옮겨줘야지. 그럼 들어서 옮겨준다는 얘기는 주위에서 외부에서 에너지를 왜 이러냐 왜 이러니 받음이 안 돼. 자 다시 여기 있는 전자를 내가 다른 데로 전이를 시키려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넣어줘야지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잖아. 그러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넣어주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점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 거니까
되니까 에너지는 증가하겠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되게 중요한 말이 뭐냐면 에너지는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냐? 그러면 위로 올라가서 에너지 증가하면 내려올수 에너지 뭐 될까? 감소하겠지. 말 이해됩니까? 이 에너지가 증가한다 이 말을 에너지가 흡수돼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요. 에너지가 위로 올라갈수록 증가한다. 내려오면 감소한다. 알겠죠? 이 보호는 뭘로 노벨상 받았냐면 그러면 여기서 여기로 올라갈 때 에너지를 얼마 넣어줘야 되는데 반대로 위에서 내려오게 되면 에너지가 그러면 얼마 방출되는데 이 값을 혹시 정해져 있을까라고 해서 일반식을 찾아내는 사람입니다. 내 말 이해됐냐? 그래서 각 껍질에서의 에너지 크기를 각자 다 계산해 놓고 그만큼의 차이를 식으로 완성을 했더니 이런 게 있었던 거야. 자, 각 껍질에서의 에너지 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n제곱분의 1312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오케이? 그럼 n이 뭐였어? 저 주량자수 껍질수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 좀 짜증나는 게 하나 있어. 그럼 얘를 졸라 멀리 보냈어. 거의 무한대로 보냈어. 얘를 무한대까지 보냈어. 그럼 무한대 보냈으면 무한대에서 전자가 무한대 있을 때와 왜 이래? 하필 이상하다 오늘. 자, 전자가 무한대에서 핵하고 서로 내가 진짜 말 연결이 안 돼. 다시요. 자, 전자가 무한대 위치에 있으면 핵하고의 인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없지. 자, 내가 어떤 물체를 들어 올릴 거야. 이렇게 들어 올릴 거야. 그럼 당연히 위치 에너지는 증가 이렇게 하게 될 거거든. 그러면 어느 순간 지구 중력을 벗어나는 순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땐 중력 얼마냐? 0이잖아.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에너지를 자 계속 넣어줬더니 무한대까지 올라갔어. 무한대에서의 에너지가 얼마냐면 0이라는 거야. 그러면 무한대 바로 밑에는 얘네가 위로 올라갈수록 위치 에너지 증가한다고 했으니까 최대값이 나오겠네. 그래서 얘보다 낮은 곳은 에너지를 표현할 때는 마이너스로 표시하기로 약속을 하는 거야. 기준이 0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각 껍질에서의 에너지 크기는 n제곱분의 1312로 끝나면 안 되고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라고 해야 되는 거야. 말 이해되니? 오, 이걸로 노벨상 받은 거야. 그래서 요 에너지의 크기는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각 껍질에서의 에너지 크기 줄여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에너지 준이라는 걸 써요.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문득 궁금해졌어. 그러면 세 번째 껍질에서 만약에 두 번째 껍질로 내린다고 하면 에너지가 방출될 거 아니야. 그럼 방출되는 에너지 크기 구할 수 있나요? 다시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세 번째 껍질에서 내가 두 번째 껍질로 전자를 내린다고 하자. 그럼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지? 그럼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가 크니까 얘는 마이너스 9분의 1312 맞냐?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껍질은 마이너스 4분의 1312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큰 값에서 작은 값을 빼야 되는 거 맞니? 오케이? 그래서 1312는 어쨌건 정해져 있는 숫자 상수니까 얘를 그냥 상수화해서 K라고 하자. 어쨌건 뭐 계산할 때는 어쨌건 비율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플러스 되는 거니까 통분하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36분의 4K 되는 거 맞냐? 그쵸? 얘는 36분의 뭐가 되는 것과 9K가 되는 거 맞니?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방출되는 에너지는 36분의 뭐가 되는 거야? 5K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다 계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있어? 자, 보호는 요걸로 노벨상 받는 거예요. 질문? 없죠. 사실 요 식만 제대로 외우고 있으면 크게 어려운 건 없는데, 근데 수학적으로 조금 이제 좀 빠글빠글한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선생님 그러면 n 제곱이니까
얘 간격에 따라서 에너지가 달라질 건데 그러면 여기 간격은 그러면 일정하다냐 일정하지 않다냐 n제곱이니까 일정하지 않다죠. 이차함수잖아. 그렇지? 그래서 실제 원자를 보게 되면 원자 핵이 이렇게 있잖아. 핵이 있으면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네 번째 껍질, 다섯 번째 껍질 이런 식으로 껍질이 점점 좁아진다는 거야. 알았지? 근데 이거 우리가 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림 그릴 때는 저 형태로 그림을 그릴 거고요. 이해할 수 있겠죠? 질문 됐습니까? 근데 이제 끝날 것 같았어. 갑자기 야 그러면 아까 선생님 스펙트럼 했잖아. 그럼 내가 올릴 때는 에너지를 넣어줬고 내릴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그 방출되는 에너지를 내가 느끼고 싶어. 그럼 스펙트럼을 이용을 하면 되겠다.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이 좋을까? 선 스펙트럼이 좋을까? 선 스펙트럼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원자핵이 이렇게 있고, 자 편의상 첫 번째 껍질, 두 번째 껍질, 세 번째 껍질, 뭐 네 번째 껍질, 뭐 요것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전자를 한번 끌어내리면서 방출되는 에너지를 자 스펙트럼으로 확인을 할 거야. 그러면 종류가 자 두 번째 껍질에서 첫 번째로 올 수도 있고, 세 번째에서 올 수도 있고, 네 번째에서 올 수 있고, 야 이런 식으로 되는 거 맞냐? 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 다음 두 번째 껍질로도 내릴 수 있겠다. 뭐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이런 식으로도 내릴 수 있겠다. 그렇죠? 또 세 번째 껍질로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4에서 3, 뭐 5에서 3 이런 식으로 얘를 끌어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스펙트럼으로 확인했더니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애들은 2에서 1로 오나 3에서 1로 오나 4에서 1로 오나 여기를 건너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방출돼. 그래서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의 에너지가 방출되더래. 그 빛이 뭐냐면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오케이? 다시 어디서 어디 중요치 않아요. 첫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애들은 무조건 다 자외선 빛이 방출되는 거야. 그걸 선 스펙트럼으로 확인했어. 오케이. 두 번째 껍질로 떨어지는 애들 3에서 2든 4에서 2든 이런 애들은 사람이 좀 볼 수 있을 만큼 빛이 영역이더래. 얘를 뭐라고 보냐면 볼 수 있으니까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요렇게. 다음 세 번째 껍질 떨어지는 느낌상 세 번째 껍질 떨어지는 애들은 어떤 빛 방출될 것 같냐? 그렇죠. 그래서 얘는 좀 작아 에너지가 잘 못 느껴. 그래서 적외선 영역에 빛이 자 방출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자 지금 선생님 조금 어려운 거 하나 할게요. 조금 어려운 걸 하나를 자, 할 건데 갑자기 파동에 대한 내용을 좀 해야 돼서 이것도 이제 같이 이제 내용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간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전자를 끌어내리면서 나오는 에너지, 자, 빛은 특이하게 에너지면서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어요. 파동? 파동이 뭐지? 우리가 보통 파동이라 하면 이런 게 파동 아니냐? 이렇게 있으면 얘가 요렇게 가는 게 이런 게 파동이에요. 오케이? 파동은 뭐가 중요하냐면 얼마만큼 많이 진동하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많이 진동을 하는지, 그래서 얼마만큼 진동하는지를 따지는 걸 좀 어려운 말로 진동수라고 해요. 진동 횟수. 오케이? 그럼 진동수는 우리가 영어로 바이브레이터가 아니라 그 진동하다니까 진동하는 횟수에서 우리가 보통 이 프리퀀시의 약자인 F를 씁니다. 그래서 진동하는 횟수를 내가 F라고 부를 거야. 그 다음 다시 한번 볼게.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파동이 이렇게 간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해보면 만약에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까지 온 게 한 번이에요. 오케이? 혹은 여기서 시작했으면 여기까지 오는 게 한 번이다. 그래서 요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파장이라고 해요. 파장. 파동의 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파장이라고 할 거고 기호로 쓸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람다라고 해요. 람다. 사람이 자 거꾸로 쓰는 형태예요.
한문으로 이거 들립자라고 하나? 어쨌건 이렇게 람다라고 칩니다. 선생님이 이게 왜 얘기했냐면 에너지가 크면 많이 진동해. 다시 에너지가 크면 자 많이 진동해요. 대신 많이 진동하는 다시 많이 진동하면 사이가 가깝겠죠? 그래서 파장은 짧습니다. 뭐까지 되냐? 근데 여기 무슨 하려고 하냐면 요걸 가지고 식을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와 진동수는 서로 비례할 거고 여기 있는 파장하고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일단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거 되게 중요해. 그렇죠? 요것이 또 당연히 중요한 거고요. 내가 지금 뭘 설명을 해도 기억났지?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에너지랑 진동수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지요? 그러면 자, 뭐를 하려고 하냐면 이거야. 그럼 만약에 가시광선 볼게. 자, 자외선 빼놓고 가시광선만 확인해 봅시다. 가시광선. 그러면 얘를 내가 이파이 이렇게 확대해 놓고 자, 선 스펙트럼으로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여기 편의상을 1, 2, 3, 4라고 할게. 1번은 3에서 2, 2번은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7에서 2, 무한에서 2 이렇게 올 거 아니냐. 그러면 1, 2, 3, 4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큰 쪽은 누굴까? 1, 2, 3, 4 중에 에너지 제일 큰 거? 4가 되겠죠. 그래서 요 에너지를 스펙트럼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파장으로 좀 표시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파장으로 표시를 했더니 그 단위 중에서 이 나노미터라는 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람이 볼 수 있는 빛의 에너지 파장은 보통 우리가 700 나노미터에서 보통 400 나노미터 정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번은 3에서 2로 온 거니까 에너지가 제일 작아. 요 4개 중에서. 그러면 에너지가 제일 작다는 얘기는 파장이 제일 크다는 거야. 그래서 요쪽에 선이 나온다는 거야. 대신 사람이 볼 수 있는 빛 중에서 에너지가 제일 작은 빛이 빨간 빛이에요. 그래서 요쪽에 700 나노미터 쪽에 선이 나오는데 빨간색 선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4에서 2로 떨어진 거는 에너지가 커질 거야. 그럼 에너지가 커지면 진동수가 커지고 파장은 짧아지는 거니까 왼쪽으로 되겠지. 그러면 1, 2, 3, 4로 갈수록 점점 왼쪽으로 치우치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가장 에너지가 큰 게 좀 생각하면 요쯤에 이렇게 될 건데 내가 원하는 게 뭐냐면 얘네 간격이 일정할지 물어본 거거든. 일정할까? 일정치 않죠. 에너지 크게 일정치 않기 때문에 점점점 뭐 하냐면 점점점 거리가 짧아지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이해할 수 있겠냐?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집니다. 에너지가 커집니다. 진동수가 진동수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작습니다. 자, 진동수도 작습니다. 대신 파장은 큽니다. 깁니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렇지? 다음 반대로 왼쪽으로 갈수록 에너지는 커집니다. 오케이? 그 다음 자, 진동하는 횟수도 커집니다. 대신 파장은 짧아집니다. 이렇게까지 하게 되면 보호의 전자껍질에 대한 내용을 거의 다 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중간에 뭐 추가할 내용은 이 정도예요. 자외선 이거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요. 그래서 얘를 보통 우리가 라이먼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기 때문에 라이먼 계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가시광선은 우리가 이 발머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발머 계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적에서는 파시엔이라는 사람이 알아내서 파시엔 계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이해되니? 그렇죠? 당연히 어렵게 나오면 요것이 계산하는 거라든지 대신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자, 뭐냐면 그러면 결국 쟤네를 올리거나 내릴 때 방출되는 혹은 흡수되는 에너지 값 구할 수 있잖아.
그럼 에너지 값이 나오면 예를 들어서 진동수라든지 파장까지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계산값은 안 나오고 이런 건 나오지. 3에서 2로 갈 때와 4에서 2로 갈 때 에너지 B는 몇 대 몇인지. 그럼 에너지 B가 나왔으면 진동수 B는 몇 대 몇인지. 그러면 파장 B는 몇 대 몇인지도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상황 이해되죠? 그래서 오늘 배운 것 중에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 여기 파트고 이 뒤에 오비탈이 좀 더 어려워요. 자, 아무튼 자 55페이지 볼게요. 자, 거기 중간에 그렇게 박스 되는 거 있지? 파동으로서 빛 해가지고 막 자, 그거는 요거만 적어주세요. 저 곱하기. 아, 비례. 어. 레알? 곱하기로. 야이씨, 비례. 자, 오케이? 잡았어. 자, 그다음에 봐봐. 다음. 그러면 띄엄띄엄 전자가 존재하니까 결국 에너지 크기는 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냐? 불연속적이죠. 그래서 이 보호의 전자 껍질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에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다. 요 말이 결국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55페이지의 보호의 원자 모형의 1번에 보시면 수소 원자의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된 모형입니다. 자, 2번. 자, 전자는 원자의 주위의 일정 궤도를 따라서 원운동하며 이 불연속적인 전자의 궤도를 전자 껍질이라고 합니다. 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며 핵에 가까운 데부터 K 껍질, L 껍질 혹은 주양자수 1, 2라고 하고 이때 N을 주양자수라고 한다. 3번. 수소 원자에서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뭐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냐면 전자 껍질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요거 보고 수소 원자에서 전자는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요 위치에 따라서만 에너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원자 모습이 있고 에너지는 해가지고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12 채우라는 거 이해되니? 자, 맨 마지막 4번. 자, 원자에게서부터 멀어질수록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는 높아지고 인접 사이의 거리는 에너지 간격은 좁아진다. 됐습니까? 그 다음 56조. 자, 전자가 원자에게 가장 가까운 상태를 우리가 바닥 상태라고 하고 바닥 상태가 아니면 다 뭐라고 부를 거냐면 들뜬 상태라고 한다. 나오지 않을 테고. 그 다음 3번. 자, 우리 그 밑에 이제 보호 큰 3번이죠. 자, 보호의 원자 모형과 수소 원자 선 스펙트럼 1번. 자,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이유는 전자가 에너지 준위가 낮은 대로 움직일 때 에너지 준위 차이마에 해당하는 뭐뭐임? 불연속적인 에너지의 빛만 방출하기 때문입니다. 다 똑같은 내용이고요. 거기 박스에 보시면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거니까 필기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정리해 볼게요.